안녕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 1, 2주 됐죠. 이준석의 이제 그 배지가 달아나게 생겼다. 유사 판례들을 소개하면서 이준석이 이제 그 선거법으로 배지가 달아난다.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어제 중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준석의 혐의하고 어제 그 채널A가요. 채널A가 이제 그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 그 내용이 이제 똑같습니다. 채널A가 공영훈, 그때 민주당 후보 있죠. 화성의 을이죠. 화성을. 공영훈, 그 후보의 딸의 보도를 잘못해가지고 이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채널A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그때 이준석 배지 달아난다. 유사 판례 살펴보니 이런 이제 방송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검색으로 다시 한번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 민주당의 공영훈, 이분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사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성수동에 이제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허름한 이제 주택을 샀다. 그리고 이제 그 레미콘 공장이었죠. 이전하니까 땅값이 뛴다. 이 땅을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정려했다. 이게 전형적인 내부 정보 이용한 아들에게 그 편법 정려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았던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그 팩트 같아요. 의혹이죠. 뭐 팩트 의혹. 합리적인 의혹이죠. 합리적 의혹.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게 허위 세계, 허위로 이게 갑니다. 뭐냐? 바로 이제 그 딸까지도 이제 그 내부 정보 이용했으니까 딸까지도 연권을 했다. 이 말은 이제 딸이 전세를 끼고 돈을 그 풀로 당겨서 대출을 풀로 당기고 전세까지 끼가지고 딸도 아파트 주택을 샀다. 근데 그게 갭 투자, 이런 게 바로 연끌 갭 투자 아니냐? 딸까지도 투기했다. 연끌로 전세까지 끼고, 이게 이준석의 주장이었죠. 야, 이게 여파가 CBS 김인영 쇼 많이 보잖아요. 엄청난 거지. 이것 때문에 선거가 결정타였잖아. 근데 제가 팩트는 뭐라 했습니까? 팩트는 이제 공영훈의 딸은 한 번도 전세 끼고 주택을 산 적이 없다. 자가 거주하고 있다. 자기가 산 아파트 그 집에 자가 거주하고 있다. 한 번도 전세 끼고 연끌 갭 투자를 한 적이 없다. 이게 팩트다. 이렇게 제가 저번에 방송했고, 그래서 이제 유사 판례, 그때 왜 안성에 제가 이규민 의원하고요. 그 다음에 김학용 의원 사건에 그때 이규민이가, 김학용이가 바이크 자전거 있잖아요. 원동기장 자전거나 오토바이 바이크. 이걸 이제 타고 다니는데 바이크가 이제 그 고속도로 진입하는 법을 허용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자기가 이게 바이크 타니까 바이크가 고속도로 진입하면 이게 자기한테 좋은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비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특정 바이크는 맞아요. 이륜 자동차니까. 근데 고속도로가 아니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 들어가는 법이다. 고속도로하고 자동차 전용 도로도 구별 못하냐? 이래가지고 이게 배지가 달아난 300만 원 받고, 이게 이규민 판례다. 이 여러 가지 판례를 봤을 때 이준석이 배지가 달아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왜? 검찰이 6개월 내에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은 1년이니까 6, 3, 3, 1, 2, 3, 2. 그러면 이게 길어도 1년 6개월 내에 이준석의 배지는 달아난다. 이렇게 이제 방송했잖아요. 이걸 14만 명 이상이 봤기 때문에 이준석이도 봤겠죠. 어제 제가 이준석이 만났더니 채널A에서 뭐 그냥 본체만 제가 손은 내밀 악수만 하고 끝났지만 본체만 취하고 이준석이도 그 재방송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오늘 똑같은 내용의 보도가 채널A가요. 채널A가 메인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한 거죠. 공영훈의 딸이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했다.
이게 채널A가 메인 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잖아요. 채널A가 허위잖아요. 거기에 민주당 출신의 방송심의위원들은 엄청난 그냥 관계자를 바꿔버릴 정도로 엄청난 중징계인데 그래도 어떻게 국민이 타협해가지고 징계가 넣었는데 그래도 이게 중징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징계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감점이 되거든요. 재심사할 때 주의, 경고, 그다음에 관계자 징계 이렇게 나눕니다. 징계는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관계자 징계하면 PD하고 작가 다 잘려버려요. 그게 제일 높죠. 근데 이 주의도 법정 제재입니다. 이 말은 심의할 때는 아주 불리하게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징계 납니다. 채널A는요, 제가 보기 이준석이보다는 아주 가볍게 보도했는데도 중징계를 받아서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이하고 비교가 안 돼요. 왜? 채널A가 웬만하면 오보를 안 내는데 두 가지 이유로 오보를 낸 거죠. 처음에는 이준석이가 먼저 딸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공영훈 후보가 빨리 반박 안 하길래 진짜인 줄 믿었다는 거예요. 야, 이준석이가 먼저 엄청난 폭로를 했잖아. 이준석이가 먼저 딸의 의혹을 CBS 김인정 쇼에서 엄청나게 크게 했는데 바로 공영훈 후보의 반박이 안 나오길래 진짜인 줄 믿었다는 게 채널A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먼저 폭로한 거지, 채널A보다. 근데 공영훈 후보 쪽에서는 뭐 하루 이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바로 반박 안 했다고 해서 채널A가 그걸 믿었다. 그거는 또 변명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요. 채널A가 또 조사를 다 해봤죠. 채널A가 그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떼본 거예요. 중요한 게 등기부 등본이다. 왜?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는 등기를 할 때 하니까 보통 우리가 아파트나 집을 살 때 먼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살 때 등기부 등본을 등기부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사를 들어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실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살 때는 주민등록 등본을 봐야 됩니다. 왜? 제가 어떤 아파트 살 때, 집을 살 때 먼저 이제 그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잔금 주면서 동시에 등기 원리증을 받으면 그러면 제 앞으로 등기는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내 주소는요, 옛날 살던 데가 내 주소예요. 그러니까 공영훈의 딸이 옛날 살던 집에서 옛날에 전세로 살다가 살던 집에서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다른 주소가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널A가 등기부 등본만 떼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이 주소가 아니고 공영훈의 딸이 다른 데 주소니까 혹시 전세 끼고 갭이 아닌가 착각한 거지. 근데 바로 며칠 뒤에 공영훈 후보가 등기부 주민등록 등본을 내놔버린 거지. 바로 이사 온 거예요. 등기하자마자 바로 이사 와가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된 거예요. 그 주소지에. 그러니까 전세 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채널A가 잘못했다 이가 바로 며칠 뒤에 정정 보도를 했어요. 우리가 죄송하다, 잘못 알았다 이러면서 정정 보도를 해가 정말 죄송하다 이래가 이렇게 주의받은 겁니다. 이거 왜? 우리가 등기부 등본만 떼봤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안 떼본 우리 잘못이 있으니까 죄송하다 사과 방송하고 몇 번 이게 정정 방송에서 중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이는 어떨까요? 이준석이는 지도 등기부 등본 정도 떼봤겠지. 자기가 등기부 떼보니까 이거 딸이 주소가 이 아파트가 아니네. 딴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갭투자 전세라고 지 맘대로 유추한 거지. 근데 주민등록 등본을 떼봤어야죠. 전입신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사 사는지. 그걸 떼면 확인이 되거든요. 초본도 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에 따라서는. 물론 이게 소장을 내고 복잡한 과정이 남은 거 함부로 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조금의 주의만 기울이면 되거든요. 하다못해 물어봤어야죠. 공영훈 후보 측에 물어봤어야지. 그냥 등기부 등본만 떼가 보도하면 안 되잖아요. 양쪽에 질문했으면 공영훈 후보가 우리 딸은 그런 적이 없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준석이도 마찬가지고 먼저 그쪽에다가 방송하기 전에 먼저 이런 이게 등기부 등본의 주소는 이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봐야지. 그냥 나가서 딸이 전세 낀 적이 없거든.
전세 끼고 갭 투자 아닙니까? 이렇게 바로 그냥 CB에서 떠들어 버리니 이게 당락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고. 오히려 채널A는 당락에 영향을 별로 안 줬다고 봅니다. 정정 보도했지. 이미 이준석이 확 퍼진 상태에서 채널A 보도는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이번 제재도. 그러면 이게 채널A보다 이준석이가 제가 보기엔 100배 1000배 나쁜 거 맞잖아요. 지금도 사과 안 하잖아. 지금도 왜 그런지 사과 안 하잖아요. 뭐 비슷한 구조로 봅니다. 자기도 등기부 등본 정도 띠봤겠지. 주소가 다르면. 야, 등기부에 너 집 살 때 봤지? 등기부에 집을 살 때는 다른 데 있을 때 집을 먼저 사가 등기해놓고 이사 오잖아. 그러면 이게 등기부에만 주소 다르면 다 이게 전세 끼고 산 거냐? 그게 말이 돼? 네 마음대로 그걸 추측해 내느냐고. 그것 때문에 김현정 씨는 몇십만 받냐고. 그래서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줬잖아. 이거는 뭐 제가 보기 이거 뺏지 않다면 우리 허위사실 유포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이거는 제가 보기 이재명이가 형을 강제부시킨 적이 없다. 이거 이후에 제가 보기 제일 큰 사기입니다. 이재명이가 형을 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그 이후에 제가 보기 뭐 물론 백현동이 뭐 국토 압박 때문에 이것도 허위사실이 맞죠. 이재명이하고 뭐 이준석이하고 쟤는 뭐 엄청난 겁니다. 이거 특히 이준석이는 이것 때문에 이겼다 봐야 되거든요. 공영훈 후보 그 투기 문제 때문에. 제가 그 경위를 채널A 사건의 중징계 사유를 보니까 이준석이가 먼저 폭로를 했고 그 다음에 공영 후보가 바로 즉시 반박이 없어 채널A도 믿고 했다. 이게 하나 여러 가지 형량을 정할 때 있었고 그 다음에 채널A는 바로 정정보도하고 사과 반응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중징계 중에서 주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준석이는 그런 것도 없잖아. 지가 제일 먼저 크게 떠벌렸고 후보자고 상대고 그 다음에 공연 후보 측이 확인도 안 했고 미리 방송했고 지금도 사과도 없고 뭐 이미 벗어는 떠났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 벌금이 아니고 잘못하면 이게 징역형 나옵니다. 이거 징역형 이준석이 이거하고 이제 뭐 무고죄도 있잖아요. 참 큰일 났습니다. 이준석이. 근데 뭐 얼마 정도 뺏지 더 달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자기 코가 이제 떨어져가 제가 공영훈 후보 측의 그 변호사 공영훈을 잘 아는 제가 같이 방송하는 여자 변호사하고 이야기해 봤더니 그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공영훈 후보 측에서 지옥까지 이준석이 잡는다. 절대 타협 없대. 이준석이하고 일체 타협 없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야. 이거는 공영 후보 측에서는 그렇지 절대 이준석이하고 타협이 없대. 근데 이준석이는 뭐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왜? 등기부 정도 등본 떼갖고 내가 이게 전세라고 하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하든지 아니면 그게 취재 물어볼 의무가 있거든요. 지 맘대로 그냥 주소 따르고 전세 이거 상상을 거듭하는 게 가짜뉴스 아닙니까? 일단 질러놨자 이기게 되니까 선거를 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아주 악질적인 가짜뉴스다. 성패를 뒤바꾼 이런 게 고의적인 가짜뉴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는 아마 당분간 그래서 위축돼가지고 상당히 의정활동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배치 달아나면 이제 무고도 빨리 기소해야죠. 무고도 장기미제 사건 제가 이원석 총재 이야기했잖아요. 9월달 떠나기 전에 장기미제 사건 다 떨고 합시다. 이게 2022년 10월달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강신업 변호사 해가지고. 이게 뭐 끌 게 있습니까? 결국 기존의 무고와 이번에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로 이준석이는 두 가지로 그냥 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